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과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는 신세계,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현재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교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참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법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는 시장 지표가 없어서 심심한 장이다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김수환 해설위원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이 시간 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님들 의견 모아서 매매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피부가 정말 환하시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윤희라 캐스터 함께 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차가 참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 복잡할 때 유도선을 도입을 했더니 사고가 나는 그런 증가율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신세계에서도 이렇게 시그널 드리는 것도 유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시그널 드리면서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발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저희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윤희라 캐스터도 함께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2시간 동안 시장 중점적으로 봐주실 마스터님 궁금하시죠?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또 오랜만에 뵙네요. 저번 주인가요? 네. 네. 이번 주 또 새롭게 뵙게 됐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쉬엄쉬엄 쉬어가자고요. 여러 가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할 테고요. 그다음에 같이 차트 보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통해서 무료 방송 최근에까지도 진행하셨잖아요. 반응이 네, 그렇죠. 뜨거웠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수익 내드리는데 반응이야 뜨거워야 뜨겁죠. 되겠죠. 네. 네. 저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살짝 들어가 봤는데, 회원분들이라든지 시청자분들이 네.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날 제가 들었는데 오신 날 또 제가 엄청 잔소리할 때 듣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또 시장 참여자들, 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리와 이렇게 좀 입에 쓴 약도 함께 주실 줄 아는 선재 마스터님 오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렇게 출연진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먼저 시장에 앞서서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이 올라왔어요. 허리케인 어마 우려 속에 완화가 됐다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허리케인과 북한 리스크 해소로 매도세를 보인 미국채. 자, 오늘장의 흐름을 보면요. 오늘도 가격대가 빠지고 있습니다. 127을 또 이탈하는 흐름인데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실은요. 유로 FX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상승 시도로 이어서 유로 FX의 가격대 어떻게 이어질지 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가 깨진 채로 1.1941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다음 시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10월물인데요. 주요국 감산 논의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흐름도 역시나 48달러를 회복한 이후 48.25달러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를 점검을 할 텐데요. 먼저 앞서서 자, 10위 오늘 또 주목할 뉴스들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도와드릴게요. 자, 옐런 의장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옐런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석 또는 그 의장의 좀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 이방카 트럼프의 단독 회담에 이은 다음에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라는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펙의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 또한 또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도 속보가 올라오면은 뉴스들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어제장에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어마가 이전에 합의보다는 좀 덜 이렇게 위험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 안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도 산업적인 부분으로 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자, 현재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2490선을 돌파했네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된 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오늘 상승폭이 상당한데요.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세 사람 업을 들었고 윤락캐스터는 반반 의견을 들어준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외신 뉴스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금 그 단기적으로 S&P 500이 조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5분 전에 나온 뉴스부터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그 문우신이 그 트럼프 세제 개혁안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인데 1월 1일로 그 날짜를 미룰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ax reform is President Donald Trump's top priority, assuring the administration will pass a tax overhau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세제 개혁안이고 반드시 사실은 올해 내에 이것을 통과를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잘 준비를 해서 아무래도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다 보니까요. 1월 1일에 다시 뭐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보시면요. 현재 S&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북 리스크 완화와 또 얼마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애플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Apple will be in the spotlight as it unveils its new high-end smartphon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이폰하고 뭐 홈패드, 애플워치 관련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S&P 500 지금 살펴보면요. 애플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미 크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봤을 때 좀 미 외신과 또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기에는요. 2,500선을 넘어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승세는 당연하지만 2,500선을 넘어설 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조정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 애널리스트는 I have no interest in shorting the S&P 500이라고 해서 오늘장에서는 조금 지켜보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개장 전이라서 개장 후에 더욱더 꼼꼼하게 봐야 할 테지만요. S&P 지수에 대해
대해선 그동안의 북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는 플러스 거기에 각종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과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새로운 모델이죠. 아이폰 X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뉴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김수환 해설위원님, 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S&P가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지만 그 태풍 어마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과거에 제 기억으로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겨울에 엄청나게 폭설이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기록적인 폭설이. 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물류들이 다 마비가 되면서 S&P가 굉장히 좀 하락 압력을 받았던 그런 제가 그 경험이 있었는데, 본 경험이 있었는데, 최근 이런 것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거와 연관해서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뭔가 이렇게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물류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마 등급이죠.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좀 약화된 이런 흐름들이 뭔가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좀 안도감을 줬던 그런 흐름들, 그리고 전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S&P를 좀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하게 했던 북한 리스크들이 뭐 건국절 이후에 뭔가 특별한 동향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좀 시장에서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참여하는 이런 매매자들이 뭔가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안도를 하고 좀 매수세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코스피가 하락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S&P도 애플이 지금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S&P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보다는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승 방향 쪽으로 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쉬운 비유였던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오른다면은 전체 시장을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애플도 그와 마찬가지로 S&P 지수 안에서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의 주말새 9월 9일 건국절을 무사하게 넘기고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 지수가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이제 좀 힘을 받은 거죠. 아래쪽으로 갈 재료들이 이제 소진이 됐고 이제 상승 쪽의 재료만 시장 참여자들이 보면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의 2,500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 흐름에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의 상승세는 어제장 이어서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더욱더 보탭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2,49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500선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가격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죠. 네네. 자, 우선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웃음은 뭔가요, 마스터님? 네. 아니요. 네. 어젠가 그젠가 저희가 한번 매도 한번 눌림 보려다가 시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수요? 우선은 S&P 지수 좀 관망하자. 그래서 그 뭐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하고 봤는데 우선 이제 차트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구간 저희 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뭐 이 시절까지는 이렇게 수렴에 들어와 있었죠. 수렴에 들어와 있다가 이제 뭐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22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다시 이제 유로도 좀 매수로 바뀌고 전반적인 지수들이 지지가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애플하고 노트 때문에 저희 핸드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약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삼각수령을 빠져나왔던 애들이 지금 이제 출렁거리고 상단부 제약받고 상단부 제약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항을 받고 있는. 근데 우선 보면 오늘부터 뭐 눌림을 볼 수 있을 거다고도 생각하나 단지 밑에 지지력들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추세 상단부 그냥 노리자. 일봉상에서의 추세 상단부.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2,500선 거기서 차익 나오는 애들부터 좀 더 기다렸다가 배팅을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라면 이제 윗구간은 2,500선이 좀 넘어가요. 하지만 이제 중간 라인들, 이 저항대들, 그 다음에 아래 중심 라인이죠. 수렴의 중심 라인,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고점 라인들. 그래서 그 구간들, 숫자도 그렇고요. 그 지수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차익들이 나올
과정이라서 일봉상까지 좀 더 매수를 기다렸다가 누르자. 어차피 지금 건드리면 어차피 분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 더 친다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더 매수 쪽으로 열어놨다가 그래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렸다가 지표가 터지는 수요일 이후부터 더 올라온 애들 매도를 보고 싸우는 게 현명하겠다. 이제 그 생각에 우선 좀 더 매수를 열어놓고 기다리자. 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궁금해한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포지션도 함께 정리 도와드렸는데 일단 2,500선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떨어질 때 그 매물들이 떨어질 때 가격대가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분봉하고 일봉만 보여드렸는데 틱도 똑같고요. 그래요? 틱 그림도 똑같고 전반적으로 뭐 2,490선 후반, 2,500선 얘는 틱이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분봉하고 더 봤죠. 얘네들 이제 추세 상단부 이렇게 매수를 아무리 끌고 가더라도 얘가 추세가 매수로 나더라도 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할 때 저희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골드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에 엄청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그런 구조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되든 차익 매물이 나올 자리에서 반대 매매 매도를 시작을 해서 보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렸다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로 조금 더 고점을 바라보고 또 매수하실 분들도 있으시고 또는 여기가 올라왔다 해서 이 가격대에서 또 매도로 이렇게 들어가실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면요. 2,489선 지지력들 보시고요. 휩쓸을 가정하더라도 2,485선까지는 보시고 보통 2,495선 되면 제가 얘 매수 잡았더라도 이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뒤에서 이절을 따라잡던지요. 차익이 어느 순간에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도 약간 조심해야 될 구간들이고요. 뭐 계속 월물 끝까지 지키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면 거의 차익들이 나올 걸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지키는 자리 2,480선, 그 다음에 2,489선, 그 다음에 2,495선. 얘네들 부합 바운더리 보시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있었을 때 매도를 치면 훨씬 더 싸우기가 유용할 그림이라서 그렇게 보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일단 모든 투자자들에 있어서 지금 구간이 상당히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유망한다는 그런 전략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만약 고점이라서 물리신 분들이 있더라도 2,500선 근처까지는 기다리셔서 분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들어가서 바로 빠지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버릴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외신도 그렇고 저희가 보는 차트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분할하실 분들은 더더욱 더 기다렸다 하는 게 낫죠. 어차피 전 고점 8월 9일 날 고점을 깼기 때문에 걔네들 바로 낮추지 않으면 어차피 매도가 짧습니다. 오늘 이미 지지가 되고 반등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매도로 지금 친다 해서 먹을 게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 양 포지션에 대한 정리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서 양 포지션에 대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알아보기 전에요. 저희가 지수 알아보고 있는데 딱 맞는 문자가 와서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추세선은 따라할 수가 없네요. 나스닥도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 그럴 것이 마스터님 추세선은 정말 그냥 딱딱딱 이렇게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일단 S&P 봤기 때문에 나스닥도 함께 좀 추가 말씀 들어보고 싶나 봐요. 뭐 비슷한 류의 그림일 거라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일봉상에서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얘도 그냥 유사 채널이 있는지 좀 보자고요. 우선은 전반적인 그림 억지로 만들다 보면 거의 유사 채널 형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 두 개 꼭지점을 연결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인 자리를 노릴 건지 어쩔 건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 달부터 오는 애들 뭐 이게 맞는 그림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시청자님들. 하지만 어떤 규칙을 갖고 움직여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그 다음에 상방 제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6,100선 저항이 하나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추세라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죠. 이 구간들 지지력도 여기서 이미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돌리더라도 일봉상에 이런 그림을 깨고 내려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매도를 치면 위에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 이 추세가 깨진 다음에 시황이 바뀐 다음에 매도를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얘가 무너진 다음에. 그럼 나스닥도 비슷하게 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우선 한번 돌려볼게요. 저도 네. 돌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횡보장 좀 지루한 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점이 무너졌다면 고점부터 어떤 힌트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어떤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겠죠. 그냥 원칙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네. 뭐 별로 뭐 딱히 그렇네요. 봐볼까요? 네네. 아이고야. 자, 우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네. 어떻게 보이죠? 우선은 7월 말부터 네. 그냥 박스라고 봐도 되겠죠? 박스 구간에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는 새로운 신규 추세가 생기려면 이 구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추세라고 여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거의 중심이겠죠. 당연하겠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채널이나 박스가 있으면 항상 중심 지지력이 강하다. 아,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좀 정리가 되죠. 그림들이. 어중간할 때는 중심에서 지키던 애들, 또 중심 오면 멈춰서 놓은 애들, 중심 저항받고 중심 저항받고 올라가니까 지지되는 애들. 그러면 지금 바운더리는 이 정도죠. 최소한 매도를 보려면 이 자리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도 작고 먹어도 길게 먹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실 정도라면 지금 어느 게 어중간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런 구간들 최소한 이게 두 개 맞닿는 이런 구간부터 매도를 대기하시는 게 좋고, 질문을 하실 때 이제 물려 있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뭔가를 손대고 싶으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네. 신규라면 짧은 손절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대응해 보심이 네.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앞서서 S&P는 2,500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나스닥은 6,000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스닥에 대해서도 6,000 가격대는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인가요? 네. 그러나요? 또 저 하면 바로 차트. 아, 차트 함께 보죠. 네. 네네. 우리가 이게 이미 저번에 뭐 분석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스닥 저번에 제가 9월 4일 나왔을 거예요. 네, 이 지난주에.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하지 마라. 저번 주에 제가 무슨 이야기 했죠? 여기서 매수 잡으라고 사인을 드렸을 거예요. 방송 중에. 네. 여기서 우리가 애매하니까 지금 뭐 할 건데 빠지면 여기 눌린 매수나 잡는 게 맞습니다. 시청자님들. 네. 그랬죠?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휩소 약간 주고 물론 저희 휩소 잡아낼 수 있겠죠. 잡아낼 수 있지만 뭐 저 정도는 휩소라 보고 그 다음부터 지지가 되는 그림들 보이죠. 네네.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보는 박스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그려놓고 간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이게. 차트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던 친구들이 얘를 넘어가서 우선 지지가 되겠죠. 네. S&P처럼 똑같이 얘를 지지하고 싸우려는 세력들이 있겠죠. 네네. 우선 돈을 들여서 올려놨으니까 급등 급락이 있는 다음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을 테스트할까 말까에 대한 거죠. S&P는 고점을 약간 넘어간 거고 얘네들은 가장 강한 정확점을 올려놨기 때문에 상방 제약은 걸리더라도 추세로 길게 보려면 좀 더 기다렸다 치는 게 유용하다. 아, 그래서 중요한 자리죠. 네. 질문하셨던 네네. 자리들. 네.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양 지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슈는요, 역시나 미국채가 올라왔어요. 허리케인과 북한 리스크 해소로 일단 상승세를 보였던 국채, 그리고 국채를 비롯한 안전자산 3인방이죠. 골드라든지 옌도 함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오늘장도 국채 빠지고 있거든요. 127에 대한 가격대도 무너지고, 자, 현재는 126-2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 업을 드셨고요. 저희 세 명은 지금 다운을 들었는데, 김수환 해설위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최근에 계속 안전자산들은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당연하게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들, 북한 때문에 발생된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뭔가 위험자산으로 대표되는 S&P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안전자산들의 그렇게 투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그동안 쏠렸고, 게다가 네.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화도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면서 금선물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좋은 흐름들이 좀 장들이 연출이 좀 됐었는데, 네네. 뭔가 이런 것들 뭔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계속 상승을 굉장히 지지하던 이런 시황들이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거의 다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북한 리스크도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뭔가 더 핵실험보다 더 강한 리스크를 동반할 만한 무언가는 좀 발생되기가 좀 어렵고, 네. 건국절도 뭔가 그 북한이 항상 뭔가 기념일 뭐 특별한 날에는 항상 무언가 조금 강한 그런 국제사회에 대한 불만들을 그렇게 군사력을 통해서 뭔가 표출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많이 네. 보였었는데, 최근에 뭐 북한도 워낙 그런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런 비난들이 조금 우려가 됐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용히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효과가 조금 감소되는 그런 구간들을 좀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국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더 하락 압력을 좀 더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그동안에 올라왔던 부분에서 리스크 해소, 이제는 학습 효과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강력한 또 다른 리스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눌림세로 좀 길게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제에 대한 부분도 외신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뉴스 나와 있나요? 네, 같이 뉴스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The yield on 10-year treasuries gained 2 basis point to 2.15%, the highest in more than a week이라고 해서 어제는 뭐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오늘 일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지표들이나 또 더불어가지고 스몰 비즈니스 옵티즘 인덱스 롤스 같은 거, 아까 스몰 비즈니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기업들이죠. 작은 기업들이 뭐 인덱스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치 같은 것들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런 것들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보다도 9월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국채 만기입니다. 국채 옥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The U.S. Treasury's nosedive Tuesday as investors wait to watch the country's 10-year auction scheduled to be held today by 17 GMP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열리는 국채 옥션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9월물 같은 경우에는 9월물 국채 만기가 미 연준 이전에 진행이 되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국채에는 좀 많이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상방 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남아있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면서 이번 옥션 결과를 지켜보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최근에 뭐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는 투자자에게 또 매력적인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매력 포인트가 조금 사라진 듯한 그런 뉴스를 들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하락을 다 봤는데 마스터님 폴로 업을 봤는데요. 네. 그런 포지션이라든지 네, 전반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차트 같이 보시죠. 차트가 딱 네. 보여주셔야 그 맞는, 네. 그렇죠. 뭐 전문가가 차트 네. 보고 설명한 거 말고 뭐 할 이야기 있겠습니까? 그럼요. 자, 우선은 지금 이 구간대들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네들 매도 치면 매도 목표가는 지금 아래에 분홍색 선이 있는 구간까지예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별로 남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대들 안착했을 때 구간들 있죠. 이 구간대들 중심 라인들 이하 자리들 안 봅니다. 한 번 매도 고점에서 쳤을 때 추가적인 매도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무너뜨린 거, 갭으로 무너뜨린 거 보이시죠? 이 구간대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갭으로 빠지는 건데, 지금 1차 깬 자리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서 여기까지를 목표로 보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매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보합들 그림들이지 추가적인 방향성을 크게 띄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날 이후에 지표 상황이 바뀌었을 때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지, 얘네들은 보합 드는 그림이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바운더리 보합을 노리고 눌림에서 여기서는 우선은 지지력을 보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우선 매도가 거의 다 왔다는 관점이고요. 물론 추세로는 뭐 골드나 유로, 그다음에 이제 달러 반등도 있고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뭐 이제 재차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나 뭐 이번 주 주력 그림들 다 끝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지력을 추가적으로 또 깨는 애들을 여기서 따라갈 바에는 오히려 여기서 반등을 보는 게 더 수익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합을 본다 이 이야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금 며칠 새 안전자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흐름은 매도 흐름이 조금 마지막 거의 막바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가 저희가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달러가 저가를 깨면 계속 반등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저가에서 매수 잡는다. 그래서 유로는 고점을 높이면 매도 잡는다. 그러면 골드가 같이 항상 움직인 거 아니죠. 왜냐면 달러가 약했기 때문에 골드를 산 입장이 있죠. 달러, 골드 둘 다 안전자산인데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골드를 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달러를 사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에서는 골드를 팔고 달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있지만 그 안전자산 안에서도 먼저 더 많이 갈 애들과 그다음에 걔가 인기가 없을 때 안전자산을 대체할 애들과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도 똑같다고 봅니다. 국채 안전자산도 어느 정도 달러 강세 때문에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멈춰서 큰 흐름의 추가적인 추세 방향을 보기 위한 보합 구간 여분을 두고 대응하신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이 국채를 비롯해서 안전자산 골드와 엔에 대한 흐름도 함께 좀 하락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좀 같은 관점에서 이 전략을 좀 공유를 해도 될까요? 마스터님?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지금 뭐 달러는 계속 이틀 동안 뭐 반등을 오르고 했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골드는 같은 안전자산인데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 속에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아니라 지금 ECB 통화정책회의가 긴축을 좀 더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위험자산에 좀 더 투자해도 되겠네. 아직 고점이 아니란 이야기네. 유로가 높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잖아. 네. 그래. 위험자산에 더 투자를 해도 되는데 공격적인 성향은 띄기 불안해. 그러면 안전자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전자산 달러를 대체했던 애들이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눌리는 거고 그 안에서.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모든 안전자산이 같이 오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자산 속에서도 떨어지는 애들과 오르는 애들이 동시에 반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림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일단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이렇게 양분화해서 유동성이 좀 이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실 텐데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안전자산 안에서도 선호하는 상품군이 좀 이동을 했다.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유로 FX에 대해서 이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유로 FX 저번까지는 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늘은요 1.2가 깨진 채로 진행이 됩니다. 1.1942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마스터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틀 연속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게 더욱더 정확하겠죠. 자, 그러면 유로 FX의 오늘장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외신 의견만 업이 됐고요. 자, 저희 새 의견이 지금 다운인데, 아니, 어떤 뉴스가 나왔길래 윤유라 캐스터 업을 들었나요? 네, 외신이 앞서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유로존의 경제 성장이 되고 있는데, 유로가 높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심리적인 현상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 경제가 너무 이렇게 크게 성장을 이룰 경우에는 유로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가격대 약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보시면
breaking which chances of its rally towards 1.240 to 50 region can be denie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오면서 물론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외신 쪽에서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는 것을 좀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1.240에서 50까지 돌파를 하면서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기조는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에 외신들은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1.19 사실 이 가격대도 높은 가격대잖아요. 이전에 뭐 1.17 뭐 이 가격대보다는 1.2는 무너졌지만 1.19도 역시나 고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집중을 하면서 여전히 상승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외신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수환 해설위원님, 유로 궁금해요, 의견이요. 네. 뭐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표 발표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상품들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 뭐 특별하게 유로에 뭔가 강하게 조금 움직임을 동반할 만한 지금 지표들은 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나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중장기적인 뭔가 이렇게 방향성이 좀 나오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내일장에서 지금 유로 FX가 뭔가 오른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뭐 이렇게 보조 지표를 삼을 만한 게 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보조 지표로 삼는다고 하면 아까 선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달러 인덱스에 가장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가 유로 FX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차트에서 좀 보실 수 있으시면 뭐 가능하시겠지만 네. 유로 차트를 한번 보시고 네.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정반대예요. 움직이는 게. 네.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유로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유로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달러는 다시 뭐 반대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희한한 디커플링이죠. 네, 그래서 네네.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차트상에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오늘 장에서 달러화가 조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유로화는 특별한 지표가 없는 이상 하락 방향 쪽으로 네. 포커스를 잡고 매매하는 게 맞고 현재 추세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상방보단 하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오늘 내일로는 주요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달러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질 때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반등을 좀 이전 흐름과는 다르게 조금은 더 시원스러운 흐름으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에 포커싱 맞춰졌을 때 유로화는 하락 쪽으로의 더욱더 방향을 잡지 않을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같은 의견으로 다시 한번 덧붙였고요.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가격대와 그리고 정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운을 주셨잖아요. 네네. 네, 차트 함께 볼까요? 우선은 네.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일봉이 정말 중요한 추세 지지력 자리에 있습니다. 네. 우선 네. 제가 사인드리기에 얘네들은 고점에서 이 추세를 좀 시간 걸리겠지만 조만간에 깰 거다 이렇게 드렸고요. 아래쪽으로요? 네네. 네네. 하방을. 그래서 지금 이 구간까지 1차로 열고 이 아래 구간은 좀 고민 좀 네.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좀 제가 또 리딩하면서 약간 삐졌는데요. 네? 제가 잘못 들었나 이게 했어요. 이 두 자리를 네네. 드렸어요. 매도를. 근데 그러면은 하나는 잡히고 네. 위에 초보분들이 잡을 게 안 잡혀가지고 이게 덜 온다고 이제 막 얄미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유로 FX한테 삐지신 거죠? 그럼요. 저희한테 안 삐진 예. 거죠? 네, 그럼 예. 됐어요. 유로 FX한테 네. 무지 삐졌죠. 그래서 뭐 네, 왜 회원들하고 그랬니? 먹을 게 많으니까 그냥 냅둡시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 구간들 고점 높이기 어려울 거다. 이거 나는 추세로 보기 때문에 이미 위에서 들고 오신 분도 익절을 시키고 다시 재매도를 드렸는데 그게 뭐 한두 분 제외하고는 다들 안 잡히셔가지고 그래서 빠른 자리만 잡히고 해서 오늘 다시 또 이거 매도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자리.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한 두 틱 정도, 두세 틱 덜 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틱 차트예요, 혹시? 네, 얘는 네. 360틱입니다. 네네. 그래서 얘를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추세를 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봉상의 추세를 깨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분봉을 한번 봐볼까요? 네네. 그러면 분봉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분봉을 보자면 뭐 이게 뭐 항상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선은 전반적으로 추세 지지를 깨졌죠. 일봉은 지키고 있는 것 같았지만 분봉 이미 깨졌죠. 네네. 힘이 매수를 받는 애들이 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 이 추세가 깨진 걸로 저는 본다 해서 배팅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반등에서도
그냥 이 자리 맞고 드리는 거죠, 우리. 올라오는 대로 그럼 네. 매도 관점이신 거죠? 그럼요. 네. 이 구간들 맞고 오늘 또 네. 매도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 매도가 주력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 네. 제가 체크해 놓은 게 1.1984 네. 4인가 841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라인? 제가 네네. 예, 그렇게 체크해 놓고 왔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달러 인덱스 한번 봐볼까요? 달러 네. 인덱스를 뒤집으면 이게 유로죠. 네, 방금 해설위원님도 네네. 그렇게 그렇죠. 짚어주셨죠.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네. 이 이야기입니다. 오,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노리는 게 이런 거겠죠. 이런 구간에서 매도 치는 거.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끌고 와서 이제 그 휩소 구간은 안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때부터도 제가 리딩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가를 낮추면 다 반등한다. 저가 낮추고 그래서 저가를 낮추면 반등하고 저가 낮춘 애들은 롱포로 매수로 갈 거니까 유로는 매도로 롱포 본다. 그래서 그 전략을 삼고 있는 건데 달러 인덱스 보자면 뭐 92,310 지수까지는 우선은 뭐 반등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구간 오기 전까지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저가 저항받고 있는 거니까 추가적인 뭐 가능성들. 네. 그래서 지금 일봉상이나 이런 그림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때 지지했던 저점을 안착을 하기 시작하면 얘는 중요한 지지력이 되겠죠. 네네. 이제 매물대가 있는. 저항이 지지로 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유로가 이걸 깨고 내려오느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돌파하느냐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아마 지표대 출렁거리더라도 깨지는 관점으로 추가적으로 여는 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의 화면을 저희 신세계 통해서 다시 보기를 보신다면은요, 짚어주셨던 그 선 있잖아요. 그 아래쪽, 그 선이 깨진다면 아래쪽으로 좀 하방이 꽤 열려 있네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을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유로 FX 가격대와 그리고 차트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는 유로 FX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이슈는 역시나 크루드 오일이 올라왔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 정확 걷잡을 수 없잖아요. 오늘 지금 현재 시세는요. 48.091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 이제 뭐 시초가까지 올라온 가격대에 있는데요. 바로 업앤다운 확인하고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어렵네요. 네. 네, 어렵네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김수환 해설위원님 다운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세 사람 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볼게요. 다운 쪽으로 보시는 관점이 어떤 의견이신지. 일단 네. 항상 가장 중요한 건 해외 선물에서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추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현재 네네. 추세가 상방이냐 아니면 현재 추세가 내가 투자 들어가는 시점이 하방이냐. 그래서 추세를 뭔가 거스르지 않고 뭔가 추세를 타는 게 아무래도 수익 실현하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고 네. 사실 시황적으로만 보면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하락하기도 애매하고 맞아요. 지금 패널분들께서 어려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조금 답답한 그런 구간에 박스권 같은 거에 좀 갇혀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또 실제적으로 시황적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뭐 주요 산유국들이 뭐 감산을 조금 더 연장할 것이다 이런 논의들 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태풍 뭐 어마의 영향으로 또 뭐 오일 가격이 조금 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이 좀 추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네. 뭔가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고객들이 굉장히 조금 가장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의 흐름들만 보면은 약간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고 굉장히 예전에 유로 FX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처럼 좀 많이 바뀌어 있어서 게다가 내일 뭐 주간 원유 재고가 지금 예정되어 있을 텐데 아마 그 주간 원유 재고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뭐 더 올라갈지 하락할지는 결정되겠지만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뭐 달러에서 자유로운 상품이 원자재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상승해서 그런 달러의 영향으로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추세적으로도 지금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48불 그 선재 전문가님도 아까 그 S&P 설명해 주시면서 뭐 2,500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숫자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그런 부분들 좀 굉장히 조금 믿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있죠, 예. 가격대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해외 선물이 결국에는 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게 지지선 저항선이 좀 자주 보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48불 이탈한다면 네.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가격대를 48달러로 보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팀 셰르파 안에서 상품 담당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네.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김수환 해설위원님의 말씀을 일단 48달러가 이탈이 된다면은 좀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이 정유 공장들의 가동 재개 영향과 그리고 이 산유국들의 이런 감산 현장 논의 간에 좀 팽팽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방이 네네 이어가고 있는데 그 두 이슈 중에서 어느 이슈가 더욱더 강하게 밀어올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8달러 주요 가격대 짚어주셨고요. 외신 의견도 들어볼게요. 어떤 뉴스 나왔나요? 네, 참 뭐 재미있는 점이 48달러대를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보는 관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실 이슈들을 같이 보면 Looking ahead for today, we expect the oil prices to continue their recovery, the dollar strengt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달러 강세에 아무래도 달러에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소폭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있는데요. 뭐 어마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오펙이 slightly raised its outlook for world oil demand and economic growth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유가 오펙 쪽에서는 오일 디맨드 그러니까 원유일에 대한 뭐 공급 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또 경제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네네. 또 이번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감산 연장 합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US 크루드 스탁스 세트 라이스 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오늘 원유가 좀 크게 상승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어마 관련해 가지고 큰 영향을 받았던 US 내에 있는 뭐 스탁 같은 원유 회사 스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어서 원유 쪽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유가가 좀 떨어졌을 때 저희 좀 화학업 쪽이라든지 관련된 업종들의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함께 또 그 부분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크루드오일 이제 내일 재고 발표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네, 빨리 어렵지만 수익은 잡아주세요. 제일 많이 주죠. 그러니까 좀 자, 어려운 한번 아이 볼까요? 같아요. 네네. 우선 뭐 저희 한 거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뭐 거의 모든 보합과 변곡들 다 잡아먹었던 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사인 드렸던 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47.50부터 47.90 사이들 목표치를 잡고 아래에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추세는 상승으로 연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눌림이 있어야지 얘네들은 돌파한다. 그래서 뭐 4일부터 6일 때부터 돌파를 했는데 이때 제가 드린 사인이 49.20 위부터는 그냥 매도 쳐라. 48불 가야지 나는 매수 잡겠다. 그래서 48불하고 47.50까지 열고 매도를 49.20 때부터 계속 친다. 그래서 그거 두렵다 하신 분들은 기다려라 매수.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매도를 쳤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서 뭐 매수 스키핑을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래서 이날도 수익을 드렸고 어제 47.17에서 매수를 드리고 1차 목표 47.80. 네. 그 다음에 2차 목표 48.44부터 50까지 본다. 오늘 다 마무리됐죠. 네네. 그 다음에 그럼 뭡니까? 오늘 또 사인 드린 게 47.80 넘어갔으니까 네.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얘네들 마무리하고 저희가 잔 다음에 얘네들 올라가 있으면 롱포는 그냥 째고 올라가 있으면 쨘다는 이야기가 좀 그런가요? 다시 한번 순화해서 말씀해 주시죠. 순화해서만. 네네. 자, 그만하고 길게 보실 분들은 네네. 추가적으로 더 길게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47.80 지지가 된 애들 80, 90 잡고 다시 배팅 들어가서 50개 먹는다. 그래서 오늘 목표 48.45부터 50 마무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1차, 2차 매도, 매수까지 싹 긁어서 네. 수익으로 챙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죠? 오늘 낮에도 국선하면서 말씀드렸죠.
1차, 2차 제가 지정을 하면 1차하고 2차 사이에서는 보합 뛴다. 그럼 뭐 당연한 그림이죠. 시청자님들. 네네. 얘네들 보합 뛴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이 47.50 때부터 좀 문제가 되는 구간처럼 네. 이 윗구간이 애매한데 우선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100개를 올리면 매도는 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매도 치는 거는 맞아요. 목표가 다 찍었으니까 출렁거림이 있는데 네네.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보는 관점은 48.50부터 47.50 보합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상방 테스트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그림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 보고. 분봉상에서 지지력에서 매수 가고 그 다음에 저항점까지 빼먹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체적인 보합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추가적인 시도를 할 거라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지표 전까지는 많이 출렁거리더라도 47.50부터 48.50, 100핍 이내에서 보합을 뛸 거다. 그래서 우선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왕이면 윗자리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걸 보자 뜻에서 이제 매수를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거지 저희가 지금 배팅을 추가적으로 하자는 거 아니니까 저희 같이 하신 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표가 하는 바는 다 끝났습니다. 네, 역시나 이 업과 다운을 저희가 의견을 나눠 드리는데 이 업이 단지 매수 사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운이 매도 사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고지를 도와드릴게요. 일단 업에 대한 의미는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그 부분 저희가 짚어드릴 때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런 매매 포인트 잡아드릴 때 업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때가 있으니까 그 두 부분 잘 구별해서 저희 전략 채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저희 이슈 점검을 해봤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죠.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과 또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